정말 제일 바쁘신 분인데 아닙니다. 시간 내기가 아닙니다.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정말 맞습니다.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사실은 저도 설립자님을 이제 제 쭉 질문해 보면은 뭐 뵀을 때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그런 거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설립자님을 가까이 뵌 거는 이 저희 병을 처음 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만 40에 왔거든요. 89년에 여기 개원할 때 이제 개원 멤버로 왔는데 그때는 뭐 요새 저 쉬운 말로 야 이제 저희도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았고 현재 쫄다고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히 제가 설립자님을 이렇게 뵙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요. 근데 설립자님은 이제 가까이서 처음 뵙고 이런 분식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충수돌기 맹장염이라는 이제 그게 터져서 이제 복막염이 되시면서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한 5세 입원해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막염 상태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상처도 컸고 평생제도 장기간 뒤에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원 생활이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하진 않으셨던가 봐요. 그 청운동 되게 자택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거기 닭장도 있고 닭이 이제 우는 그 소리에 이제 지침하시고 그랬는데 집으로 옮기시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집으로 가셔서 계시는 동안에 이제 아침 저녁 제가 이제 왕진을 일주일 정도 완쾌되실 때까지 그때 가서 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 뭐 상태에서 여쭤보는 게 댄디 사장님에 대해서 가까이 접한 처음이고요. 그걸 전에는 뭐 저는 군번이 감히 설립자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옆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하거나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귀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럼 저희들이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호칭을 좀 정리하겠습니다. 구술자, 저는 명남자, 우리 상업자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구술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생년월일과 가족 관계. 저는 1949년 1월 11일생이고요.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났고, 저희 부모님, 저희 형제는 4형제였는데, 둘은 어릴 때, 그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. 제 밑에 동생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계명대학에서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되고 계명대학에 이제 뭐 패션스쿨 학장하다가 올해 8월에 은퇴하고 그 밑에 세 번째는 태어나서 한 1년 만에 폐렴으로 죽었어요. 그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 워낙 우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감염 질환을 이제 많이들 애기들이 사망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 막내 동생은 6살 때에 혈액성 복막염으로 또 사망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 동네에 말로 돌팔이 의사를 너무 이제 믿었다가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대원하게 이렇게 불러갖고 나중에 이제 급하게 국립의료원에 옮겼더니 거기서 막 그때 선생님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. 어디서 이런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남 2녀, 그러니까 2남 2녀 4형제 중에 제가 마치고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전 이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이제 4살 때인데 부산에 비교적 그냥 아버님께서 이제 그 당시 왔다 갔다 일본 왔다 갔다 장가라 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4살 때
부산진역 앞에 큰 화재가 나서 부산진 앞에 모든 거의 뭐 수십만 평이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저희가 홈리스가 돼갖고 아버지도 뭐 거기 집 다 타고 사업이 이제 기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반년 정도 부산 그 진역 앞에 그때 이제 난민들이 이재민들 불에 탄 그 수용해주는 군 그 막사에서 한 6개월 생활하다가 그건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.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회사 이제 먼저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 지휘하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민 왔어요. 4살 때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죠. 이제 회사 샐러리맨으로 들어와서 시작했기 때문에. 그럼 뭐 초중 대학 가장 기억에 남는 것?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6살에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요. 협착성 심낭염.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미국은 갈 수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일본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말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가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거기 빠찡코 뭐라고 했는데 조금 그때는 괜찮으셨어요. 사업 자체가.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형님 저 잘 갈 수 있게 도와줬는데 조카에 대한 저희 아버님 그때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회사 셀림에서 어려웠고 그래서 조카의 병을 다 본인이 지원해주겠다. 그래서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에서 일본에 한 1년 있었습니다. 동경대학에서 제가 수술을 받고 협착성 심낭염으로 제가 일본에서 수술 받고 최초로 제가 살아남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. 그래서 동경대학 기록을 몇 년 전에 동경대학 의사가 그 몇십 년, 60 몇 년 된 걸 찾아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기록을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딴애보다 1년 늦게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.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또 적극적이시라고 네가 딴애보다 1년 늦었다 그래갖고 근데 1년한테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해갖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정규에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래갖고 늦었다 1년 월반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안 배우고 4학년으로 이제 점프해서 월반을 했어요. 그래서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역시 기초가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2학년 4학년 월반에서 첫 달인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 빵점을 받았어요. 빵점을 처음 받아봤어요. 그래서 제가 빵점 다 만들고 그냥 엉엉 울면서 집에 갔던 게 이제 제가 아주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4학년 월반에서 그 다음엔 뭐 대학 때는 제가 이제 외과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서울대학에 외과의 소아외과 솔직히 은퇴하셨는데 김우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실습을 나갔더니 저를 보더니 그때 이제 학생 때는 제가 조금 지금보다 체격이 좋았어요.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거 떡들이 좋다고 외과 하라고 저한테 막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안 그래도 외과를 막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이렇게 격려해줬던 게 조금 좀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건 또 뒤에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뭐 지금 이 의사를 가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 개인은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자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 평소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제가 뭐 의사된 동기는 사실 순수하지는 않아요. 저희 아버지가 또 서울 올라와서 이제 자를 해갖고 이제
좀 이제 사업을 좀 읽으셨는데, 뭐 사업이라는 데 조금 이제 작은 뭐 조금 무역해서 그런 거였는데, 그래서 이제 하다가 중학교 제가 2학년 말에 사업이 그냥 완전히 꼬꾸라졌어요. 그래갖고 이제 영영 제기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말에 중3, 그래서 이제 고 1, 2, 3, 그 한 4년 사이에 상당히 이제 좀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집이 좀 어려웠는데, 그때 이제 형제는 이제 저하고 다 이제 제 여동생 그 둘이 있었고, 저는 이제 막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뭐 법대 가라고 그랬고, 뭐 법관이나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저는 또 왠지 뭐 군인도 멋있어 보이고 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, 저희 어머님이 너는 형제도 없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복이 심한 그런 직업이라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사를 권유하셨는데, 그때 제가 이제 거부감이 많았던 게, 어릴 때 의사 그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뭔가 그것도 나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이 의사를 했을 때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그러면 의사도 제가 저한테는 좋은 직업인 것들을 제가 이제 의사를 하겠다 그랬었는데, 의사야 뭐 사실 조금 사람이 성실하기만 하면 되지, 뭐 특별히 뭐 그때 이제 공부 제일 어렸던 게 서울법대, 서울상대, 서울공대, 뭐 전자공학과, 화공학과 이런 데 제일 셌거든요. 상대적 의대는 이제 조금 좀 카트라인이 낮았어요. 그래서 과대학 같으면 더 들어가서 붙을 자신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장래도 그렇고 대학 시험에 낙방도 안 할 것 같고, 그래서 좀 하겠다 그랬죠. 동기는 뭐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. 평소 뭐 다른 제가 기사로 보면 건강 관리라든가 뭐 굉장히 잘하신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데, 취미 활동이라는 그런 거는 뭐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? 취미는 뭐 제가 무덤도 배웠고 집사람한테 뭐 맨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뭐 저러고 했는데,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병치를 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뭐 이것저것 그냥 기웃기웃해갖고 이 운동도 저도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, 한결같이 제가 해온 거는 팔굽혀펴기는 제가 그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 지금까지도 거의 안 빼고 매일 하는 운동이에요. 그래서 뭐 이제 주의하니까 좋고, 지금도 하여튼 저 헬스는 거의 매일 하여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안 빼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, 운동한다고 사실은 뭐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나 이제 몸에 이제 그 균형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운동을 하면서 살면 훨씬 낫죠. 다음날 일할 때도 아무리 이제 스스로 몸이 피곤하고 뭐 골치 아프더라도 가서 운동하고 하면 피로가 이제 해소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을 했으니까, 저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일정량의 좀 몸에 그 재활 치료 겸 좀 이렇게 헬스라는 게 제 습관으로 되어 있고, 저는 이렇게 좀 좋았다. 그럼 뭐 우리가 그 다음 질문들 방금 좀 여러 가지 연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, 이제 인터가 전공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서울 신영병원에 좀 계셨고 또 고대 구로병원에 근무하셨는데, 이 두 병원 근무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나 인연은?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대 뭐 엄명에서 2대 건너시면 뭐 사실 초대 건너는 마찬가지 11년인가 12년 하시는 거예요. 민병철 선생님. 예. 민병철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학 그때 교수로 계셨는데 제 은사신데, 그 제가 이제 전공의를 끝내고 이제 뭐 어디 전 사실은 개업을 해갖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. 간이나 이런 쪽은 안 하고 치질 이런 쪽을 전공을 해갖고 그래 했는데, 저 이제 친척외가 친척 중에 김영삼 대통령 주치라던 고창순 선생님이 있었어요. 고창순 서울대 교수께서 이제 제가 트레이닝 전공이 다 끝나고 시립아동병원에 제가 잠시 가 있었거든요.
있는 시립아동병원에 잠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, 야 임마 너 에이전트 그거 해봐야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한데, 그때 이제 신영병원에서 민명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를 계시다가 신영병도 갖고 이중작업을 갖고 계셨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저 정부에서 국립대 교수는 이중작업을 못 갖는다 그래갖고 서울대로 사임하고 신영병원 쪽은 이제 완전히 풀타임 근무하셨거든요. 뭐 워낙 수술을 잘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뭐 서울에서 이제 뭐든 뭐 웬만 그때 신영병원은 이 수술 케이스가 서울대학병 외과 케이스하고 거의 맞먹었어요. 개인병이었지만 그만큼 수술이 굉장히 많았던 병원이거든요. 의사선 3명, 임명철 선생님 바로 밑에 또 한 분, 하여튼 세 명이서 이제 런닝하고, 물론 이제 뭐 당직 의사들도 있고 뭐 하긴 했지만, 이제 저보고 다시 트레이닝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, 근데 이제 민명철 선생님의 성격이 워낙 고약하시기 때문에 수술할 때 뭐 사람을 어찌나 못 살고 야단을 치는지, 다시는 이제 이 선생님하고는 수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, 시립아동병원 가서 몇 달 있어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더 배워야 되겠다. 내가 여기서 발전이 끝나는 거 아닌가. 이제 외국에 나가려고 했는데 외국 나가는 것도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어요. 뭐가 또 걸려있고. 그래서 이제 시험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5년을 지냈고, 그 다음에 이제 민명 선생님이 고대 구로병원 간다. 야 가자. 그래갖고 또 따라서 또 고대병원 갔다가 거기서 고대 구로병원에 83년 7월부터 89년 2월까지 아산병원 개원하기 직전까지 거기 근무하고 거기서 장기연수 1년도 다녀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장기연수를 86년 여름에 떠났는데, 그때 떠나기 전에 저한테 너 미국 갔다가 장기연수 갔다 오면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다. 그때 또 너하고 같이 가자. 근데 그때는 뭐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어요. 아산병원에 대해서. 그때 서울중앙병원이죠.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때 한 귀로 흘려듣고 이제 장기연수 갔다가 87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고대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 또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민명 선생님이 또 가자 그래서 또 모시고 그래서 이제 민명 선생님 때문에 계속 지금 기록을 보니까 우리 이 창업적에서 이제 뭐 그때 처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윤병원에 있을 때 이제 뭐 수술인가 뭐 때문에 오셨다는데 그때 처음 뵀는가요? 그때 이제 창업자께서 수술하러 오신 건 아니셨던 것 같고요. 이제 뭐 친척분들,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신영병원은 대한민국의 VIP런 데는 거의 다 와서 수술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김지미 나오나도 보고요. 그 병원에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그때 다 이렇기 전이지만 하여튼 왔었고, 그때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인사를 하거나 그걸 처리는 못되고, 그때 이제 의사가 3명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민명 선생님, 그 다음에 이제 제서보다 훨씬 선배 선생님 한 분, 저는 이제 막 트레이닝 끝나고 저는 이제 맨 막내고 해서 저는 뭐 서열상 뭐 가서 인사드릴 형편도 못되고 멀리서 이제 제가 뵀던 그거지 뭐 말씀을 뭐 나눠봤거나 뭐 그런 아니었어요. 그리고 보니까 1989년에 이제 서울중앙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이제 병원 개원과 동시에 이제 자리를 옮긴 것이고요. 그때도 이제 옮기게 된 배경은 아까 이제 민명 선생님께서 가자.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처음 이제 개원한 분위기가 병원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병원 분위기가 이제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죠. 서울대나 그때 빅3가 서울대, 세브란스, 강남 성모. 그래서 이제 카톨릭 그쪽 빅3인데 그 세 병원마다 이제 제일 병원의 규모가 크고 시설도 아주 좋았어요. 그리고 사실 이 병원 자체도 너무 처음 왔을 때 또 훌륭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고,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